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차승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재택근무가 하나의 근무 형태로 정착하면서 직장인들도 회사도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회사의 의무일까요? 직원 복지일까요? 재택근무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에 속할까요? 개인 사고일까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노동자의 근무지가 사무실 밖으로 확대되면서 재택근무를 둘러싼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할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근무 방식이 참 다양화됐는데 재택근무 확대하고 전면 도입한 기업들도 많아졌어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는 빠르게 퍼졌죠. 직장인 6명 중 1명꼴로 재택근무를 경험했고 재택근무만 하는 직장인도 100만 명을 넘겼을 정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재택근무를 더 장려하겠다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단점으로 우려됐던 소통 문제도 기우에 불과했는데요. 오히려 더 능률이 높다는 조사도 이미 여럿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4월부터 전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원격 근무가 잘 시행되려면 업무 환경 조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었나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재택근무 시행업체 62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16.3%고요. 전기료 등 간접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15.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업무의 필수인 PC를 제공한 업체의 비율은 77.6%나 됐습니다. 아니 업무에 꼭 있어야 하는 컴퓨터 이외에 간접 비용을 주는 곳은 한정적인 것 같은데 업무 환경 조성에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격 근무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균일한 업무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는데요. 집에 오래 머무르는 만큼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제공받았던 식비나 사무기기, 또 인터넷 사용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재택근무를 늘릴수록 회사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무실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재택근무 도입의 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직원들의 간식비, 전기세, 수도세 등 적은 금액부터 사무실 규모 축소와 이전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취업 사이트에서 지난해 직원 수 300명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재택근무 방식 유지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 운영 경비가 줄어서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 도입으로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게 됐는데 직원들의 경우에는 생활비 부담이 오히려 늘었겠어요? 네, 요즘 같은 폭염이 오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됐죠. 그렇죠. 회사에서 제공받던 점심도, 물품도 모두 개인이 해결해야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던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재택근무자에게도 식비를 줘야 하는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건데요. 그렇죠.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보면 재택근무가 시행돼도 업무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또 업무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재택근무 수당 등의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지 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별로 지원책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네, 선제적으로 원격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곳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4월부터 그간 지급하던 개인 업무 지원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고요. 식자재 구입을 비롯해 배달 음식과 인터넷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렸습니다. 직원들이 재택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건데요. 라인플러스 역시 원격 업무 환경 구축에 들어갈 비용을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재택근무 지원금을 따로 지원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지원이 미비한 곳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해외 사례도 좀 보고 싶어요. 해외도 재택근무 활성화된 곳들이 꽤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네,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재택근무에 드는 비용 지원을 직원 복지로 인식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기업의 의무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은 대부분 관련 법률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재택근무 관련 각종 비용 부담은 회사가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스페인 역시 재택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와 그리스 등도 원격근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재택근무에 필요한 비용 문제 말고도 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대법원은 사업장 밖에서 회식한 경우도 업무의 연장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관리하지 않는 집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네. 독일을 보면 집에서 업무상 소통에 필요한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우편물을 받으러 가다가 넘어진 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있다면서요? 네, 재택근무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가 업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를 일종의 혜택으로 여기면서 재택근무로 인한 비용 발생은 직원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 형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죠. 그런 만큼 활성화할 방안을 고려해서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조치 이전에 노사가 선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타협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네, 재택근무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장점도 참 많은데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퇴근이 없다라는 건 것 같아요.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하고 업무 시간 이외에 퇴근을 하면 이제 일과 좀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데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집에 있다 보니 일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택근무를 하면 저녁이나 늦은 밤, 업무 관련 연락이 왔을 때 바로 처리하게 되는 부분도 있죠. 포르투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근무 중이 아닌 직원에게 회사가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고용주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 시 회사가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데요. 퇴근 이후에 연락에 시달리는 우리의 풍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네, 비대면 근무라는 시대적 흐름의 생산성은 물론 비용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차승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